여러분, 국민대를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긴 거 알고 수시 쓰셨습니까? 국민대 약술 논술 전형이 개설이 되었잖아요. 올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약술 논술, 인문 논술 이런 경쟁률이 70대 1, 100대 1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70대 1인데 이걸 어떻게 뚫어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약술 논술도 논술이니까 최저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대는 수능에서 국민대 가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대 과장이 수능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 많죠. 여러분, 국민대를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긴 거 알고 수시 쓰셨습니까? 국민대 약술 논술 전형이 개설이 되었잖아요. 올해 처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다시피 무언가가 처음 시도되면 그 해는 로또다라는 속설이 정말 많아요. 국민대를 시작으로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상명대, 을지대, 신안대 이런 등등등 이제 내가 수시 6장을 쓰긴 써야 되는데 솔직히 어디 쓸 땐 하나도 없고 내신은 이미 저기 가 있고 그쵸? 그럼 내가 어디에 써야 되나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약술 논술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일단 원서 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약술 논술 국어에 있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그런 오해들 딱 종결해 주겠습니다. 일단 논술에 대한 엄청난 카더라.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세지 않아요? 라는 말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 8, 90 이때쯤 수시 원서 접수를 쭉 하는데요. 실시간 경쟁률을 지원해주는 데들이 있죠. 약술 논술, 인문 논술 이런 경쟁률이 70대 1, 100대 1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70대 1인데 이걸 어떻게 뚫어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약술 논술도 논술이니까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대는 수능에서 2개 합 6등급을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 조합은 상관없습니다. 3, 3, 4, 2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가천대, 수능에서 한 개 영역 3등급 맞추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개 영역 3등급을 맞출 수 있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실질 경쟁률을 한번 뽑아보면 약 3분의 1로 떨어져요. 예를 들면 90대 1이었던 게 30대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그 지원할 때 경쟁률만 보면서 저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수시 6장 안 쓸 수 없으니 지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약술 논술도 수시인데 저 내신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이거 써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런 대학별 고사는요. 학교에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공개하고 투명하게 배포하게 되어 있어요.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것들이 다 이제 입학처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조회하면 실질 경쟁률, 내신 등급별 감점 구간 이런 걸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을 반영하는 학교들 여러 개 있거든요. 그 학교들 보면요. 내신 감점이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약 1점, 1.75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1등급인 아이는 감점이 없죠. 감점 0, 100점 만점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5등급인 아이는 1, 2, 3, 4, 4점이 깎이는 거죠. 4점이 깎이면은 1등급과 5등급 간에 4점 차밖에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내신이 1등급이면 어딜 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내신이 1등급 대다 어디 씁니까? 그쵸? 약술 논술 안 쓰죠. 그럼 결국 약술 논술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내신 등급이 4등급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대학에서 공개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4등급대, 5등급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알아보지 않고 저 내신 안 좋은데 수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 않기 정말 약속해야 돼요, 저랑.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그럼 약술 논술 오케이 뭔지 알겠고 실질 경쟁률 생각보다 낮고 내신 반영 별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 관건인데요. 여러분 약술 논술은요 국어 시험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약술 논술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요 학교 지필고사의 어떤 서술형 문제에 준하는 것을 대학별 고사로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학교 국어시험제 서술형 문제들이 대학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천대, 상명대 이런 데들의 약술 논술 시험지를 보면요, 시험 범위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천대가 약술 논술에서 가장 유명한 약술 논술의 꽃인데요. 가천대는 딱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문학 독서 이런 식으로 EBS 교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요, 가천대에서 시행하는 내신 시험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수시 6장 쓸 거 없는 친구들은요, 그냥 버리지 말고 약술 논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썼으면 공부해야겠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 문학 독서 이런 것들 열심히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좀 작품을 익혀놓고 가천대 기출문제 같은 것들 좀 풀어보면서 기조 파악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꿀팁인데요, 가천대는요 다 찾아쓰기예요. 논술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나 글 못 쓰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천대는요 지문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말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한 줄 다 적으라고도 안 해요. 첫 번째 덩어리, 마지막 덩어리 적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수시 약간 막막했던 친구들은 나름 약술이 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제발, 저 재수 경험자잖아요. 여러분 제발 재수 안 하고 현역대 대학 가면 좋겠어요.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딱 대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술 논술에 대한 무성한 소문 한번 파헤쳐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꼭 기회가 돼서 저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는 말도 댓글로 꼭 달아주길 바랍니다.